자, 마지막으로 반복형 구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복형 구조는요, 조건에 따라서 해당 처리문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리문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을 한 번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수행하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조건문을 만들어서, 자,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계속 반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시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부터 5까지 합계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1부터 5까지 합계. 자,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계산을 하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뭐 사람마다 계산하는 방법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15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대로 이제 1 더하기 2 해서 3, 3에서 3을 더해서 6, 6에서 4를 더해서 10, 10에서 5를 더해서 뭐 15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5하고 뭐 2, 3 더해서 이게 10이 되고 4하고 1하고 더해서 5가 되어서 15구나 이렇게 뭐 계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컴퓨터한테는 논리적인 방법 하나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요. 이것을 각 항이라고 하죠. 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각 항을 i라고 했습니다. 변수 i.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럼 각 항이 첫 번째 항에서는 1,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2, 세 번째 항은 3, 네 번째 항은 4, 다섯 번째 항은 5가 되겠죠. 각 항을 뜻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때에 각 항의 합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예요? 1이죠. 자, 두 번째 항까지는 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얼마가 돼요? 1하고 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3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항까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이거 다 더해주면 얼마예요? 6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항까지는 얼마입니까? 자, 이거 다 더하면은 10이죠. 자, 다섯 번째 항까지는 다 더하면은 15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을 여기서는 합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사용되는 변수가 sum입니다. 자, 이렇게 변수가 정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규칙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규칙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일단은 i라는 변수에 대한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i는 어떻게 값이 증가가 됩니까? 다음에 i 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플러스 1을 하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두 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항도 플러스 1을 하면은 2에다가 1을 더하면 3이 되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1을 하면 4가 되고요. 4에서 플러스 1을 하면 또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이제 항들의 규칙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접하게 될 거예요.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가 있고요. 제가 설명드리면은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각 항을 이제 플러스 1을 하면은 다음 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규칙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조금 고급스럽게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현재 i 값에다가 1을 더해서 다음의 항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등호가 우변의 값을 구해서 좌변에다가 대입하라라는 그런 이제 처리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처리문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sum을 한번 보도록 하죠. sum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합계는 1이었죠. 1이었습니다. 그 다음 합계는 3이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 플러스 2는 3이 되고요. 3 더하기 3은 6이 되고요. 6에서 4를 더하면 10이고요. 10에서 5를 더하면 15죠. 자, sum이라는 변수가 i라는 변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네요. 그죠? 자, i 값을 더해주니까 다음에 sum 값을 구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sum은 현재 sum에다가 i 값을 더해줘라. 자, 이런 처리문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처음은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설명드리면은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 처리, 출력 단계로 해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리 단계 한번 보도록 하죠. i는 i 플러스 1 조금 전 구했죠. 그리고 sum은 sum 플러스 i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자, 근데 입력 단계에서는 i 값하고 s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i하고 이제 sum 값은요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조금 전 단계에서 i는 i 플러스 1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현재 i 값이 얼마인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sum은 sum 플러스 i라고 했죠. i는 어차피 위에서 구해지기 때문에 sum은 또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첫 번째 항에서는 각각 1이 되겠지만은 0번째 항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0번째 항. 자, 0번째 항은 i 값은 얼마가 됩니까? 0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0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1값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썸도 마찬가지예요. 썸도 일단 0으로 출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0번째 항은 합계의 값이 없잖아요. 그죠? 자, 0이라고 두는 겁니다. 그리고 0에다가 1을 플러스하게 되면은 이렇게 첫 번째 항까지 1이 되겠죠. 그래서 0번째 항을 일단은 i 값을 0이라 생각하시고 썸도 0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와 썸을 초이값을 각각을 0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구해주는 이제 합계값을 출력하는 단계. 그래서 입력, 처리, 출력 단계로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순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이 입력 단계가 되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처리 단계가 되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출력 단계가 되겠습니다.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i라는 변수, sum이라는 변수를 입력받아야만 여기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i는 i 플러스 1을 하려면은 i 값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0 값으로 해서 이렇게 초기화를 했는데 초기화하는 부분은요.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초기화를 1로 하는 경우도 있고 0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순서도마다 다릅니다. 초기화는 다른데 이번 문제는 제가 일단 0으로 초기화해서 풀이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썸도 이제 썸 값을 알아야만 이제 다음에 썸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0으로 일단 초기화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초기화하는 부분 들어갔고요. 자, 조금 전 우리가 구했던 i는 i 플러스 1, 썸은 썸 플러스 i라는 처리문도 같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가 5 이하, 5 미만일 때, 자, 미만은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을 해줘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부분도, 부등호도 작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뭐, 크다, 뭐,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문제마다 다릅니다. 문제마다 다 다르고요. 이번 문제는 제가 작다라고 일단 이렇게 부등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일단 완성을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요, 디버깅 해서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부등호, 초기화, 뭐 이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1에서 5까지 합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없이 많은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려서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디버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깅 표를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직접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만들 때는, 자, 변수라든지 이런 이제 그 조건문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먼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i 항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sum 나왔잖아요. 그죠? sum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i는 i 플러스 1, sum은 sum 플러스 i에서 어차피 i라는 변수, 이제 sum이라는 변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 i는 5 미만이다라는 이제 작다라는 이제 조건문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출력 단계에서 sum을 출력을 해야겠네요. 그죠? 자, sum 출력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를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들어가는 값들은 제어 순서에 따라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i는 0이죠. 자, sum은 0이죠. 자, i는 i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0값에다가 플러스 1을 했기 때문에 i는 1이 되었어요. 그 다음 sum은 sum 플러스 i죠. 자, 현재 sum에다가 이렇게 i를 더해서 sum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i는 5 보다 작다. 이 조건을 만족하죠. i가 현재 1이잖아요. 그죠? 자,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yes가 되는 겁니다. yes 쪽으로 분기를 해요. 그 다음 i는 i 플러스 1을 또 만나죠. 현재 i 값이 1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sum은 sum 플러스 i가 됩니다. 현재 sum에다가 i 값을 이렇게 더해줘요. 그러면 3이 되겠죠. 자, i가 현재 2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조건을 만족하겠네요. 그래서 yes 분기가 되고요. i는 i 플러스 1. 자, 2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3.
그 다음 썸에다가 썸 플러스 i, 현재 썸에다가 3에다가 3을 더하면 6이 되겠네요. 자, 아직까지는 이제 i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죠. yes로 분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되겠죠. 4가 되고요. 자, 여기서 6하고 4를 더하면 10이 되고요. 자, 현재 i 값이 4가 되기 때문에 또 yes로 분기가 됩니다. 그 다음 또 1을 플러스하면 5가 될 거고요. 자, 10에다가 5를 더하면 15가 됩니다. 자, 이제는 i 값이 5가 되기 때문에 i는 5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no로 분기가 돼요. no로 이렇게 분기가 되고 출력되는 값은 이제 15. 자, 썸이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썸이 지금 15잖아요. 그죠? 그래서 15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5까지의 합을 사람이 한번 구해보는 거죠. 사람이 구해서 15가 나오더라. 그리고 순서도를 디버깅해서 출력값이 15가 나온다라면은 이 순서도는 제대로 작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답안 작성을 하실 때 주의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이와 같이 순서도가 하나 나오고요. 이 순서도에서 이렇게 블랭크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이 블랭크에 여러분들 채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만일 출력 단계에서 이렇게 블랭크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답을 입력할 때 썸 출력이라고 해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썸 출력이 아니고요. 썸을 출력한다라는 것은 이 기호가 대신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블랭크가 되어 있을 때 썸만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력이라는 것은 이제 순서도를 지금 우리가 배워가는 중이기 때문에 자, 출력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또 S 출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P 입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것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지 않고 변수명만 이와 같이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출력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자, 디버깅 개념을 또 실습을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i하고 썸을 초기화하는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반복 구조 있죠. 자, 반복 구조는 비주얼 베이직에서 두 루프문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루프문 내에다가 i는 i 플러스 1, 썸은 썸 플러스 i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 처리문이 반복되고요. 자,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라는 것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i가 5보다 작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겠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썸은 메시지 박스 이용해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15가 나왔죠. 자, 여기서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는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i하고 썸은 어떻게 되었어요? 0으로 초기화하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하는 화면은 없고요. 바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한 단계씩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i는 0, 썸은 0. 자, 두 문 들어갑니다. 자, 반복이 될 거예요. 자, i는 i 플러스 1, 썸은 썸 플러스 i. 자, 조건을 비교 판단합니다. i가 5보다 작으냐. 작으면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또 반복. 자, 비교 판단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복되는 거죠? i가 5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그러니까 i가 만약 5가 된다라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때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메시지 박스 썸 해서 이제 15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시겠죠? 자, 만일 이 조건을 이렇게 10이라고 주게 되면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공을 하나 더 붙여 볼게요. 자, 100까지 합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1000까지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순서도 하나만 잘 만들어 두면요, 얼마든지 응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